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신년 특집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동포들 취업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포들 취업에 대해서 이 일 하면 안 되고 저 일 하면 벌금 안기고 소털처럼 많은 제한을 걸어놓고 있어 신성한 노동이 죄가 되는 현상이 수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노동이 죄가 되는 사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동포정책 전문가이신 이주동포 정책연구원 곽재석 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간단 소개하시죠. 네, 이주동포 정책연구원장 곽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데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까다롭죠. 너무 까다롭고 네. 복잡하고 막 지치고. 이제 한번 우리 사회자신 우리 김종용 소장님께서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모국에 와서 취업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까다로운 이유가 동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 네.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외국인 취업하기 때문에. 예, 외국인 근로자 취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까다로운 거는 동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동포가 한국 사람하고 어울려 살면은 뭐 그래도 좀 문제는 괜찮은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다른 나라 집에 왔으니까 다른 나라 사회에 그 사람들이 먹는 밥그릇 뺏어 먹으면 안 돼. 이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업종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네. 결국에는 밥그릇 때문이다. 네. 그럼 먼저 방문 취업 체류 자격과 재외동포의 취업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 취업은 동포로 보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등록증도 외국인 등록증이 그렇죠. 등록증도 외국인 등록증이라 되어 있죠. 그러나 재외동포, 우리 F4 비자, F4는 동포로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로 비자 보기 때문에 방문 취업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업 절차가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게 두 개가 딱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취업 절차를 잠깐 소개드리면은 방문 취업은 우리 F4 재외동포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첫 번째 비자를 받는데 여러 신청 서류를 하죠.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등록하려면 3시간 조기 정원 프로그램 법무부. 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아야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가서 3일 동안 취업 교육을 3일 동안 취업 교육을 받아요. 요즘에 아마 교육 비용이 한 15만 원 이상, 한 20만 원 되나요? 일단 굉장히 좀 비싼 걸 알고 있는데 취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취업하려는 사람 중에서 내가 건설업에 취업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또 추가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 가죠. 건설 현장에 가면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4시간짜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방문 취업 비자는 이렇게 해서 한국에 계시다가 4년 10개월 체류 기간 끝나면 국외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이 과정을 똑같이 또 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 아주 너무 복잡하네. 예. 그러나 이제 F4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죠. 예. 그럼 H2와 F4 취업 절차나 분야가 이렇게 다른데 사실 같은 동포들이라서 현장에서는 많이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혼동이 있죠. H2 방문 취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9개 업종, 예전에는 올해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39개 업종 단순 노무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는 단순 노무라고 한국에서는 3D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한국 사람들이 안 가서 일손이 부족한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가니까 동포들 들어가서 일해 하는 그 업종을 39개 업종을 정해놓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뭐 너무 이제 우리 동포들도 이제 그 너무 참 힘들고 그런 업종이 요즘은 거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작년부터 이제 법무부에서 막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뭐 네. 바지티브 네. 시스템으로 바꿨다 해서 요즘은 좀 풀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단순 노무에 일하게 돼 있고 F4 제외동포 비자는 F4는 단순 노무에는 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된 말이죠. 이게 똑같은 동포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이제 H2로 있다가 F4 제외동포 비자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바꾸는데 내일은 여기서 단순 노무에서 일하다가 오늘은 너가 바꿨으니까 단순 노무에서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로 간의 생활에서 참 현실의 노무 시장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뭐 지금 계급 차이를 둔 계획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 취업 절차를 뭐 다 지킵니까? 그대로 현장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지키기가 힘들죠. 그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복잡한 취업 교육과 외국인 등록을 다 하는데 요즘 한 서너 달 걸린다 그래요. 한국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예, 모든 교육을 다 마치는 데까지 이제 한 서너 달 한국에 들어서 서너 달 있어야지만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기간에 일하면 또 불법이다. 그동안에 일하면 불법이 돼버리죠. 예, 그동안에 이제 본인 혼자서 중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다가 잡혀서 혹시 뭐 어디 가서 일하다가 잡혀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실제 예, 쫓겨나는 쫓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칙금도 내고 벌칙금도 다 내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노동부나 법무부에 가서 신고하면서 취업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취업 신고를 할 때 취업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이 근로계약서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건설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 많아요. 일용직에서 매일매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간병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단순 노무라고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용직이 많은 업종이 단순 노무다. 그런 업종에서 일하러 가서 일하라 그래놔놓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또 근로계약서 1년짜리 2년짜리 근로계약서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게 현실하고 안 맞죠? 안 맞죠. 네. 그래서 동포들이 일용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취업신고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불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개선돼야 될 건데 그 방문 취업 동포들의 그 민간 취업 알선 문제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한국인 직업 소개업자에 의한 동포 일자리 소개 알선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한 제도는 동포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을 하는 한국인 직업 소개업자들까지 모두 불법으로 만드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죠? 네. 일전에 제가 뭐 정부 관계기관에 이 관련해서 회의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부 관계기관에 그 있는 그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바꾼다. 못 바꾼다.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오는데 외국인 근로자니까 이 방문 취업은 외국인 근로자니까 동포가 아니니까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나에. 예, E9. 그 고용허가는 말 그대로 우리 저 사업주가 우리 동포를 쓰려고 그러면은 허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쓰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제죠. 예, 허가제죠. 그러니까 민간 취업업소에 가가지고 동포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가서 일자리 가는 건 이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버리면은 그래 민간 직업 소개소에 가서도 일해라라고 허용을 하는 순간에 고용허가제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 예,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풀어주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현실에 맞고 정부의 관리들도 이것이 문제라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도 못 고치고 있다. 뭐 그런 좀 결국 이 나이 때문에 네.
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방문 취업자들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 취업 교육을 또 다시 받아야 하고 이것도 뭐 요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또 갱신해야 되고 네.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제도가 건설업 동포 건설업 쿼타 제도인데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동포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서 한국 국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그 일자리에 동포들이 너무 많이 가면은 한국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다. 밥그릇 뺏는다. 밥그릇 뺏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 너무 많이 가지 마.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동포들이 건설업에 가는 숫자를 쿼타를 딱 정해놨어요. 잠시만요. 쿼터라는 말 잘 이해 못할 분들 계시겠는데 숫자로 묶어놓는 거 쿼터라고 맞습니다. 네. 몇 명, 네. 한정, 몇 명. 제한한다. 예. 그리고 요거를 그냥 뭐 선착순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받으라 그래요. 그 교육비를 국가에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자기 돈 내고 또 건설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딱 교육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만 현장에 가서 일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현장에 맞춘다. 그래서 뭐 제가 숫자를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동포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이 11만 명이 들어왔대요. 11만 명이 들어왔는데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도 건설을 가서 일합니다. 근데 그 건설에 가는 쿼타, 아까 전에 그 숫자를 3,000명을 작년에 배정했대요. 올해는 16만 5천 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는 건설업에 6천 명을 배정했대요. 작년보다 배를 더 배정했대요. 왜 그럴까요? 건설업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수요가 많다니.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업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작년 3,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늘렸는데 동포들은 가지 말라고 쿼타로 꽉 붙잡아매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는 한쪽 물줄기는 뚜껑 뻥 터내가지고 사람 막 집어넣으면서 이쪽에 동포들은 꽉 잡아매고 못 들어오지 마 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조금 이게 뭐 공사치고는 웃기는 공사댐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한쪽에다 개방하면 한쪽은 막. 네.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죠. 네. 그 일전에 우리가 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동포들이 방문 취업 비자와 재동포 F 비자 간에 혼동이 되는 취업 범위가 많은데 법무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한쪽에 방문 취업이라는 것들 우리 뭐 외국인 근로자 동포로 취급하는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로 취하는 방문 취업 비자를 만들어서 이 업종에는 당신네들은 한국 사람이 가서 싫어하는 이 업종에만 가서 일해라고 이렇게 꽉 붙잡아 놓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또 F4 비자, 재동포 비자를 또 줘서 또 당신들은 방문 취업 가서 일하는 비자는 방문 취업 H2에서 가는 일은 하지 마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꼭 정부가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그렇게 물줄기가 지 마음대로 딱 막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줄기를 하려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물줄기를 하려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더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있는 실무자들도 H2 비자 업종이 어디 뭐가 되는지 F4는 뭐가 안 되는지 이게 헷갈리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 참 많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참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사실 동포들 입장에서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자, 좀 벌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2012년에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하면 F4 부여했다. 그건 좋은 건데 또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한식 따면
반지고 한시 일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주방에서 무슨 뭐 해야 된다 무슨 또 성명 안 된다 뭐 등등이 또 미용 단 사람 식당에 이런 또 벌금 뭐 이래서 뭐 한 500만씩 벌금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원래 노동이란 신성한 건데 왜 일하는 거 이렇게 뭐 범죄시하는지 여기에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정육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포들의 뭡니까 제외 동포 그 국가 기술 자격증 네.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제도는 동포들을 한국 사회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 자원을 좀 더 이렇게 함양 좀 높여서 좀 더 돈을 많이 받는 업종에 가서 일하도록 만들자 하는 그러한 동포를 위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각 부처마다 국내 노동시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봐 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근데 법무부 출입국에서 상대가 외국인인데 외국인한테서 뭐 국민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도 자기네들 벌어먹고 살기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낸 제도가 그래 우리 동포들이 많으니 동포들이 한국에서 우리 국내 그 기술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학원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서로 1인 1기라고 해서 한 사람과 하나의 기술을 배우자 해서 기술 교육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 기술 교육 뭐 기능사 자격증 잘 안 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학원은 엄청 많은데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 동포들이 이곳에 가서 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여러 종이 이게 높낮이가 있는데 가장 낮은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요거 따면은 방문 취업에서 F4로 제형표로 바꿔줄게 해가지고 뭐 60만 원, 100만 원씩 가서 동포들이 기술 교육을 받아서 F4로 제형표 비자를 바꾸는데 웃기는 게 그 기술 자격증이 도대체 한국 노동시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2012년하고 13년 두 해 동안에 금속 창호 자격증을 딴 분들은 만여 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실제 금속 창호 업종에 가서 일하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이거 큰 모순이죠. 네. 또 발각되면 적발되면 또 벌금 안기고 맞습니다. 적발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격증하고 이 업종이 안 맞는데 그렇게 일하는데 굳이 그걸 또 이렇게 뭐 제한하고 또 무슨 벌금 안기고 그럼 아까 그런 목소리를 했다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또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죠. 뭐 조금 전에 뭐 금속 창호 말씀하셨으면 이제 한식 조리사 자격이 있어요. 그 한식 조리 자격으로 땄어요. 그래서 식당에 취업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은 조리 자격을 하다가 뭐 갑자기 손님이 바쁘면은 그 주방에 가서 이렇게 또 설거지 하기도 하고 어떤 가가지고 이제 돈 계산하기도 하고 뭐 식탁 치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다 딱 걸리면은 불법 취업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돈 몇백만 원 내고 뗀 자격증 무효되고 과태료 먹고 F4 비자 취소되고 했던 그런 적들이 많다. 벌금 액수도 많던데요. 많이 낸 분도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치명적이죠. 외국인들한테는 동포들한테는. 예. 자, 우리가 그 동포 취업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방문 취업 H2 비자 폐지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저는 결국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포를 보고 외국인 근로자로 취급하지 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동포들은 한국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꼭 여기 가서 일해야만 된다는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이 되는 한 열심히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모국사회가 해야 될, 우리 동포들에게 해야 될 일이다. 방문 취업제 빨리 폐지한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동포 이 취업 이야기하면 뭐 맨날 며칠 이야기하는 네. 끝이 없을 것 같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때문에 방문 취업 비자의 취투와 재외동포 비자 취업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올해 외국인 인력 16만 5천 명을 도입한다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포들이 취업 제한을 철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하루속히 고용시장의 실제적인 흐름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해진 방문 취업 비자를 폐지하고 재외동포 비자로 통일해서 취업 제한을 하루속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참으로 훌륭한 말씀 해주셔서 동포들이 가슴이 확 뚫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